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신흥국들의 금융위기설에 대한 투자 경계감이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어제 2% 급락 보였던 코스닥도 오늘 2% 급등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성공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의 자료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대박플러스 시즌2 금요일 순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에 1% 상승하면서 1870선을 코스피는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 급등하면서 52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환율에서 변동성이 큰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정도 내리면서 1116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 마감 시황과 함께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예,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 키워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를 좀 시작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요일날 양봉을 좀 기록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금요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는 지난 달만 좀 보더라도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6월달, 5월 하순경부터 일단 하락 조정이 시작을 했을 때에는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시장을 급락으로 좀 이끌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매도가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매수 우위에 있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는데요.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 시간 동안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1970포인트까지를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1940포인트대까지 열어두고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1940포인트를 약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일단 반등에는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지난 시간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YG1과 코롱 머트리얼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셨는데요. 함께 받아볼게요. 예, 우선적으로 지난주 상당히 좀 시장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YG1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일단 여전히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242평을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등락을 좀 반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 박스권역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좀 맞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나 여러 가지 기계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성광밴드 같은 피팅 업체들도 현재 상당히 좀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G원도 절삭공구, 일단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고 상당히 인지력이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 또한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좀 잡았었는데요. 일단 손절가가 좀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보면서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일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투신 쪽,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특히나 보험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일단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에서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시장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반기 이 실적이 좋았느냐 이 부분들보단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앞으로의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YG원 같은 경우 손절을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손절을 지금 현재 단행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들인데요. 61선의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에 보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의 좀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1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싶다면 13,100원 정도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 종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머티리얼 받아볼까요? 네.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일단 코오롱 머티리얼즈가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 멈춰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시장에 밀려 내려오면서 상당히 좀 저점을 위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었었고요. 일단 매수로 제안해드린 14,500원권역에서 종가가 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9,000원대에서부터 16,100원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잡은 모습만 보지 마시고 넓은 모습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전히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이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지금 현재 소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수급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좀 재미난 모습들이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신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해드린 종목군들이 하반기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매수가가 일단 14,500원 지금 현재 보합권역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형성돼 있던 저점 기준이죠. 그 저점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면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추가적인 AS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오늘 또 한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예, 이번 주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종목군들로 일단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제안을 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자, 일단은 올해 키워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상당히 좀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코전자 상당히 좀 생소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비코전자가 아마도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가장 거래를 많이 했던 기업이 아마도 아비코전자일 겁니다. 이 아비코전자를 제외하고 협력업체로 등재가 돼 있는
그런 기준으로 따져보게 됐을 때는 아마 아비코전자가 제일 오래된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IT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비코전자도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추가적인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눌림 구간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 때의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의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을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었었습니다. 지금 적자 기업이었었는데요. 올해 과연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건이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2011년도에 영업이익 22억 적자를 기록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올해 2013년도 가이던스가 예상치가 흑자로 약 69억, 즉 7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때 6억의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땐 2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 이제는 믿고 투자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그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눌림을 줄 때 매수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종가가 6,39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항상 위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있죠. 매수 단가는 눌림을 주는 구간입니다. 6,250원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6,250원 이하권역부터는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목표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고점권역입니다. 6,9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5,9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익률을 얹어드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또 정재훈 멘토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알찬 강의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마디 분석으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 분석 매매 기법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 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 환율 변화와 또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좀 많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지난주 복습을 좀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의 분석의 종류였었죠. 일단 피보나치를 이용을 해서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다거나 지지와 저항 라인대를 좀 잡는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일단 목표치를 좀 분석하는 방법이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에는 N자형과 E자, V자, 그리고 이 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까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목표치는 거기서 거기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N자형의 모습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지라인 때와 저항라인 때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동평균선을 놓고 볼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들, 캔들을 놓고 본다든가 아니면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본다든가 여러 가지 보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한번 흔들리거나 심리가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위안거리를 찾게 됩니다. 피보나치 조정대를 봤다가 이 자리대를 이탈해버리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위안거리를 잡죠. 바로 밑에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라인마저도 깨져버리게 된다면 캔들 같은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결국 손절의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구간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한 가지만 알고서
여러 가지 이 분석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N자만 알면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 알파벳은 N,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대 같은 경우는 38.2와 50% 그리고 61.8%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38.2%의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는 부분들, 61.8%의 조정을 받는다면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추세를 이용한 부분들, 쐐기형이라든가 삼각형 패턴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번째 부분들은요, 아마도 단기적인 흐름들보단 여러 가지 차트를 좀 돌려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듣고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디나 피보나치 같은 경우도 한 번 넣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좀 복습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약 한 3개월 가까이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어떠한 부분들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 봤었는데요. 마디부터 시작해서 추세, 지지와 저항,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 이 부분들, 제가 교육을 했던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 물량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가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나라 이 지금 현재 이슈와 시장, 현재 지수와 이슈로 보는 기술적 흐름들의 예측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라인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교육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예상을 해볼 겁니다. 자, 이번 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인도자가 붙은 이 국가들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한 주였었습니다. 즉,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신흥국가, 즉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루피아 환율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제 아시아 쪽으로의 금융위기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부분들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액면상으로만 좀 놓고 보게 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좀 안 좋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 이 세 국가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을 일단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좀 제외하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 근거들을 한 번씩 볼게요. 자, 우선 인도와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죠. 과거에 유로존에 대한 부분들,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에 대한 국채, 상당히 좀 기억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탈리아 유로존의 위기 부분들, 디폴트를 선언하니 뭐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들이 우려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원인이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한머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한머니가 뭐냐면, 즉, 개인 투자자별로 비유를 하게 된다면 단타라는 얘기거든요. 단기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짧게, 굵고 짧게 먹고 나가는 거, 그걸 한머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머니가 꾸준하게 유출이 됐다가 2009년도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머니가 꾸준하게 증가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에 요동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근거는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주요 국가의 한머니 유출입 추정 금액을 좀 보게 된다면요. 지금 이제 과거에 대만이나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이 나라들은 한머니가 꾸준하게 지금 현재 유출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반면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충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나라는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게 된다면 유일하게 지금 현재 경상수지라든가 재정수지가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사실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좀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좀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잘 벌고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현재 다른 이 신흥국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슈거리, 즉 출구 전략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한머니가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뱅가드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크게 충격은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차별화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으나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월등히 앞서가거나 그런 모습들은 좀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은 미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 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파란색, 지금 거래량인데요. 이건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입니다. 이 거래 대금,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보는 이유가 어느 정도 돈이 회전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 같으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질이 좀 안 좋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 그냥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구간만 보더라도 그래도 괜찮게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는데 뭐 때문에 질이 좀 좋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의 흐름들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클릭을 해보게 된다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평균적인 이 거래 대금 살펴보게 된다면 6조 이상이 나와줬을 때 강세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5조 원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3, 4조 원도 안 되는 그런 거래 대금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유동성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증시로 유입이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장의 거래 대금의 모습들로 놓고 보게 된다면 크게는 들어와 주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질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이 거래 대금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인 분석 방법, 즉 지금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안정화가 될 것이고 회복은 더 빠를 것이다 라는 부분들, 즉 차별화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전제로 깔아놓고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소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5거래일 전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었었죠. 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을 한 차례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피보나치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38.2%의 조정을 좀 받고 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고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치는 1970포인트대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좀 아쉽게도 아이러니한 게 아니죠. 전 저점을 이탈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왜 184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되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가가 약 1838포인트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즉 피보나치 조정대로 보게 된다면 61.8%의 조정을 좀 받은 거겠죠. 여기에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입니다. 상승 N자와 하락 N자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온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하락을 했던 폭만큼 그대로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대로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마디의 저점짜리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언더슈팅짜리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하락 N자로 밀려왔던 그 자리대는 강력한 저항대나 지지 라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지수대를 따져보게 된다면 약 1860포인트대 초반짜리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저항대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목표치를 삼아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먼저 이 하락폭의 절반을 되돌립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882포인트 정도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의 여부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돌파를 해주는가 안착을 해주는가.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50%의 일단 저항대, 목표치를 도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따져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건 하락 N자 그리고 피보나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을 안 합니다. 지수 예측을 안 하고요. 이동평균선도 봐야 되죠. 자,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을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일단 없습니다. 왜? 5일선, 11선, 21선 현재 다 하방각입니다. 하방각이기 때문에 5일선과 11선, 21선이 각각의 단기 이동평균선들은 저항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저항을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피보나치 조정대를 예상을 해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게 됐죠. 월요일날 올라가더라도 저는 매수를 안 합니다. 왜? 저항대로 작용할 거니까요. 그리고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 11선이 목표치고 좀 여유 있게 본다면 21선이 목표치다 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또 하나,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도 1880포인트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들이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들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1880포인트대 자리가 오게 된다면 저항 라인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 저항대가 많이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 자리대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지 여기서 따라 들어갈 지수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한 차례 눌러주고 나서 이중바닥을 형성을 하는지 그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저라면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자, 결국 또 하나는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61.8%의 지지를 받고 움직이게 되면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수는 61.8%의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자, 중기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도 하향을 해주고 있고 중기 마찬가지로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기도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단타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쉬어가도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21선이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꺾여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서 와서 물려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거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대가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대충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큰 박스를 좀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20개월 이평선을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20개월 선을
안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가, 상당히 큰 저항대로 작용을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릿대를 한번 이탈시키고 나서 회복을 하는 데는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상승 추세로의 진입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박스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개월 선의 이동평균선 가격이 얼마냐면 지수상으로 약 1945포인트입니다. 그 자릿대를 올라서야지만 다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급하게 매매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수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전략을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지만 종목마다는 틀립니다. 종목마다는 틀리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 장세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수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종목별 흐름들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거래소를 보고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좀 줄여놓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좀 보게 된다면,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꺾여 내려왔습니다. 꺾여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전히 좀 박스권역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도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로만 조정을 보게 된다면 61.8%의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전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가든 아니면 입값으로 진행이 되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렇지만 겹겹이 저항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와도 135만 원을 좀 넘어서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135만 원, 지금 현재 130만 원 가까이 왔으니까 많이 올라야 이제 4% 정도입니다. 4% 정도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를 제외한 자동차 섹터나 몇몇 섹터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추세를 돌아선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저항대에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항대에 부딪히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 N자로 빠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서 지수를 보게 된다면 어떤 종목군들을 한 종목만 보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삼성 SDI나 효성 이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정고점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죠. 이 매물 소화를 아직까지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볼 부분들은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자릿대를 이탈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7만 원 깨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지지를 받는다면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겠구나. 즉 절반의 되돌림을 일단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수급이 좋느냐 나쁜가 그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도입니다. 과거에 일부 매수를 해줬었는데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상당 부분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 그렇다면 수급적인 주체는 외국인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까지, 즉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수급을 보고 나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한 분석 방법입니다. 결국엔 기술적인 분석,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분석, 이 부분들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누가 기관이 됐든 외국이 됐든 매수의 주체는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평균 단가를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는가라고 보고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을 또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우선적으로는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기아차, SK하이닉스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기아차,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어요. 매매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현대모비스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따져보니까 롯데케미칼 제가 대부분 화학 섹터를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배제를 시켜버리고요. 삼성 SDI는 참 좋은데 한 번 더 눌림을 줄 것 같아요. 왜?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수가 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최근에 트렌드가요.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종목군들을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자,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 자, 우선 좀 보시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볼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매수 주체가 누구죠?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은 주구장창 매도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매수했어요. 오늘 특히나 90만 주가 넘는 대량의 매수를 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거의 300만 주 가까이 터졌는데 약 30% 가까이를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주축으로 매수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평균 단가를 대충 따져보니까 13,000원 정도대에서부터 14,000원 정도니까 약 한 13,000원대 중후반권역이 평균 단가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수급화 끝났어요. 기술적 분석 봐야겠죠?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지나간 과거의 흐름들까지를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이제 막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부족한데 반해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슨 기대감일까?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감. 즉 유로존이 살아나게 되면 중국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도시건설이라든가 길을 닦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이 부분,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3,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만 가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좀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자. 목표가는 이렇게 해서 상승 N자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얼추 15,000원짜리대가 저항대겠구나.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나오고 241선에 대한 부분들 저항자리대까지 올 수가 있고 과거에 열심히 지지해줬던 이 자리대이기도 하죠. 즉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15,000원 정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래소는요. 일단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형 섹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어떤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일단 바닥권역을 탈피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낮더라.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관심 있게 보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짧게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모습들이 있냐면요. 거래소 시장하고는 좀 틀립니다.
거래 대금은 마찬가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초입 구간이거든요. 여전히 20개월 선 이탈이 안 돼 있습니다. 이탈이 안 돼 있고 박스 상단권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수급입니다. 그 수급을 좀 보게 된다면 누적 순매수를 한번 볼게요. 자,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왔지만 코스닥에 대한 올해 누적 규모를 좀 보게 되면 말이 또 틀려집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 쪽은, 코스닥 쪽은 이제 1조 3천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5,700억 넘어가고 있고요. 개인들만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얼마 전 지난주 주말에 신문을 좀 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수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종목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를 좀 보시게 된다면 이제 시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괜찮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괜찮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를 좀 조정을 해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여전히 50%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나면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낫다. 근데 여기에서도 매매는 하지 않고 지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관망을 한다. 왜? 5일선, 11선, 21선 다 이탈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종목별로, 즉 수급이 좋으니까 종목이 괜찮은 종목군들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거래소화 했던 부분들처럼 누가 더 매수를 해주고 어떠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했는가, 그 부분들을 만약에 따져보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주간 단위로만 따져놓고 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에 이제 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 쪽에 한 게 아니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을 한번 볼게요. 골프존 무상증자했어요. 물량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할래요. 농우바이오 거래량 별로 없어요. 나노신소재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좀 조정 줄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GS홈쇼핑 너무 비싸요. 서원인텍 마디의 목표치가 찼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울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인터플렉스 유상증자 한답니다. 그래서 안 할래요. 포스코 ICT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이 하림하고 엑세스바이오 이 두 종목이 있어요. 가장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 스윙으로 보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종목은 뭐냐면 바로 엑세스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엑세스바이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한 기업인데 뭘 믿고 신규 상장한 종목을 주느냐, 제안을 해주느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양호하게 실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말라리아 시장에 대한 성장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공장, 에티오피아의 공장을 좀 증설을 했습니다. 캐파를 늘려나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좀 구축을 했어요. 그게 올해부터 좀 가동이 되면서 생산 능력이, 생산 효율이 더 극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일단 2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정적인 거래처를 좀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WHO라든가 아니면 유니세프 이런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보십시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죠.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까지도 함께 매수를 해주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괜찮다, 양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걸 지켜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오늘 종가가 9,950원에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눌림을 주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단가는 9,750원에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원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25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왜 9,750원이냐면 누군가가 평균 매수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평균 단가가 약 9,7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대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의 아비코전자와 엑세스바이오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